서울은 버블 리스크가 7위 정도, 버블 있는 국가들 중에 가장 그래도 아직은 밑에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송파, 헬리오시티 이런 데도 뭐 궁금한데 왜 그쵸. 올라갔냐 이랬지만 실제로 그 발품을 팔아보면 입주장 때는 금매가 있었습니다. 조금 그나마 저평가된 것을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투자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기 전에 일단은 버블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UBS라는 스위스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 9월에 발표한 건데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을 가지고 매년 이제 체크를 해요. 버블이 얼마나 꼈는지. 지금은 독일의 미넨이 가장 높아요. 미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뭐 프랑크푸르트, 뭐 토론토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버블 리스크가 7위 정도, 버블 있는 국가들 중에 가장 그래도 아직은 밑에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유럽의 뭐 독일 같은 국가들이 더 빨리 버블이 터질 것 같다. 터지더라도. 네. 독일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했어요. 부작용으로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고, 미넨 전에는 런던이 비쌌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런던이 이제 버블이 이제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영국에서 외국인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 시작했어요. 내국민한테 세금 조금 떼고 외국인은 세금 많이 떼고 그 다음에 공급을 또 늘리고 이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잘 들어먹는다. 요거는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거예요. 보니까 서울 세종이 많이 올랐죠. 서울 세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5, 아까 위에서 보시면 1.5면 한 이 정도 7위 수준인 거죠. 여기서 계산한 산식하고 이 UBS가 계산한 산식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국토연구원에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 UBS에서 버블 지수 산출하는 과정으로 추정을 하였음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어쨌든 고평가 구간은 맞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예, 서울 세종은 버블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대 강역시라든지 주요 큰 도시들은 이 정도 수치를 보여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직도 저평가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시들이 이렇게 보면은 지방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있고, 글로벌 주택가격 추이는 통화량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것도 국토연구원 그렇습니다. 자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도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 한국은행에서 경제 통계 시스템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대출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고, 유동성이랑 관련 있는 지표죠. UBS 지표는 하나만 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지표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HAI 지수라고 있어요. 연봉 대비 아파트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 부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고점을 아직 깨지는 못했는데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지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은 정고점을 깨고 올라갔고, 서울도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을 깨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 거의 다 왔다. 목이다. 지금 어깨, 목 이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목이 굉장히 길다.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부담이 높아진 건 맞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다. 그렇죠. 결론은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정상적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참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니까 우리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었고, 미국도 여기서 저는 상승 속도가 줄어들길래 꺾이나 했는데 오히려 더 방향을 틀고 확 치솟아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 다 지금 동조화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가는데 한국이 이렇게 떨어진다? 아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도시들도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뭐 심지어 막 그때 힘들었던 일본까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통화 가치가. 근데 이게 정리를 하면 사실 양적 완화에 따른 통화량 팽창에 따른 그런 실물 자산의 상승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동성을 회수할 때가 있겠죠. 그 페드에서 이제 그 유동성 회수를 할 건데, 경제 사는 게 먼저다. 실업률이 아까 보셨지만 다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완전히 떨어져야 되고 공장 가동률도 완전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2%대로 아직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런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선 위쪽으로 평균보다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선을 터치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서울보다는 덜 올랐죠. 미국이 먼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서울이 이렇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금 따라가고 있고,
인천은 더 밑에 있죠. 다른 지역들도 한번 볼까요? 네네네. 부산은 변동이 굉장하네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중간 정도 평균 예, 그 정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대구는 평균보다 조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부담되는 지수라는 거예요. 부담 지수. 네. 광주광역시는 꾸준히 올라왔네요. 올라오고 지금 거의 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거의 서울, 세종, 대전이 많이 올라왔어요.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점입니다. 울산도 빠르게 보면 평균선 회복을 하고 위로 있네요. 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울산도 작년 말에 많이 올랐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저평가 지역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강원도, 그다음에 충북도 저점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충북에 이제 청주시가 가장 크고 충남에는 천안아산이죠. 천안아산도 이쪽도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은 전주시가 있죠. 여기는 최저점. 전남은 평균선 위네요. 네. 평균선보다 조금 위에 있고 경북도 엄청나네요. 경북도 엄청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남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 이제 이제 좀 올라가고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네요. 제주도는 참 이게 왜곡이 심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때 몇 년 전에 중국 머니가 들어온다. 네. 막 땅도 엄청 사고 해가지고 막 폭등했었죠. 폭등했다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살짝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숲은 결국 수요와 공급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수요와 공급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2020년 작년에 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안에 있는 자료고 2040년까지 인구 증감 지역을 나타낸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면 빨간색 지역, 인구 증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든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줄어드는 지역이 있고 증가하는 지역이 있어요. 2040년까지도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지역은 그럼 인구수 증가하는 지역에만 투자하시라 인구수. 저도 그런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수가 또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증가하더라도 35만 이상은 돼야 갑자기 입주가 됐을 때 영향이 좀 덜 한 영향이 거죠. 좀 덜하죠. 네. 또 지방 소도시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100만이 안 되는 도시들은 이렇게 인구수가 상승하는 지역들을 타겟으로 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6대 광역시는 희소성이 있고 규모가 큰데 인구수 100만 이상이니까 여기는 인구수가 살짝 줄어요. 서울은 실제로 인구수가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근데 이제 희소성인 거죠. 비싸서 밀려나는 거예요. 경기도는 늘고 있으니까. 서울, 인천 하나로 봐야 되고. 그래서 희소성 있고 규모가 있는 데를 먼저 1차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2차적으로는 지방 소도시까지 간다면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을 보자. 인구수가 증가하는 몇 개 안 나오죠. 그래도 요 지역들만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고 실제로 네이버에 어떤 시 인구수 치면은 바로 나오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 실제 데이터 그럼 통계청 가셔서 이렇게 자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요를 해서 인구수 증가 지역을 그렇게 뽑았으면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하는 투자면 2, 3년 뒤에 상승할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는 미분양이 줄고 분양 예정 물량이 줄어드는 그 타이밍에 있는 것을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 중에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좀 확대해서 보시면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악성 미분양 다 없어졌고 이제 분양 예정 물량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 지인이라는 제가 사이트에서 수요 입주량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보시면 2018년부터 입주 공급 물량이 지금 2022, 23년, 24년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분양 예정 물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쭉 감소를 하죠. 경제지표에서 일단 통과를 했고 지금 숲을 볼 때 서울, 경기, 인천을 볼 때 22년, 23년, 24년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도 지금 지표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한 24년까지는 24년까지는 특별한 경제 이익이 안 오면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이게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공급량이 꼭 이게 주택 가격 지수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인천 검단 신도시라든지 지금 공급 엄청 많은데 왜 올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잘 보시면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보면 실제 실거주자들의 수요로 보시면 되고 유동성은 투자자들의 수요예요. 지금 돈이 많이 풀려있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이것을 파킹할 데가 없어. 어디 나는 요즘 신축이 뜨니까 예를 들면 검단 신도시, 송도
이런데 분양권이 신축이니까 결국 오르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많아도. 그러니까 아세 파킹이 일어나니까 이 수요량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올라버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운이 좋은 거고 수요량이 늘어나는 걸 일단 통과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공급이 줄어드는 데는 리스크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안 맞는 데도 있겠죠. 통파, 헬리오시티 이런 데도 뭐 공급 많은데 왜 그쵸. 올라갔냐 네. 이러지만 실제로 그 발품을 팔아보면 입주장 때는 금매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갔었고 실제로 1, 2억 금매로 사신 분들도 있고 짧아서 그렇죠. 한 3개월 안에 입주를 하는데 그때 잔금을 못 친 사람들이 만세대 중에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잔금을 못 치는 사람 확률. 저도 역전세를 맞아보고 실패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해보면 알아요. 수도권의 신축들도 제가 입주장 때 항상 발품을 가고 항상 금매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부울경이 나왔어요. 부울경도 마찬가지죠. 부울경 전체를 보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네. 근데 부산은 22년, 23년에 좀 있죠? 22년, 23년에 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워낙 그 제2의 도시이기도 하고 뭐 서울이랑 같이 가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부울경 추세를 보면 줄고 있기 때문에 줍줍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죠. 23년에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해요. 네. 전체로 부족하기 때문에 울산도 부울경 전체 나쁘지 않고 창원은 이제부터 없어요. 이제부터 3년 동안 거의 뭐 1000세대 이상 넘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급감합니다. 예, 그래서 부울경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 네. 대구는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22년, 23년에 많습니다. 근데 24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22, 23년에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때 사서 그렇죠. 그때 사면 24년에는 없으니까 뭐 지금 사서 24년에 판다 뭐 요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좀 22년, 23년에 좀 기회가 오면 저는 이제 마인드는 그런 기회가 오면 사는 거고 아님 말고 이런 거죠. 이제 이때 예, 그렇게 가는 거고 대전 세종 이제 같이 봐야 돼요. 대전 세종은 그래프가 예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 세종이 서울같이 상승장이 긴데 이게 계속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주춤한데 22년에 내년에 많죠. 그래서 많기 때문에 이때 올해 내년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올해 내년에 좀 주춤하지 않을까. 주춤한데 뭐 23년, 24년에 없기 때문에 뭐 투자로도 나쁘지 않겠다. 충남은 천안아산이 있죠. 천안아산도 그래프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쭉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충북의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쭉 줄어드는 추세에 있죠. 강원도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쭉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요. 전북의 전주시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 아까 수요에서 뽑아놨던 그 도시들 중에 공급이 감소하는 지역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3년 내 사이클에 안 들어온 거지.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데는 뭐 내년에 들어가서 좋을 수도 있겠죠. 내년에 또 이 네모박스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B 부동산에서 매수의 지수로 이제 매수의 지수라는 게 거래량에 기반한 거예요. 주식에서도 거래량이 터지면 사람들 관심이 많다는 거죠. 관심이 많아서 이쪽 지역에 갑자기 확 몰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인천 서구를 한번 봤어요. 지금 매매 가격도 있고 전세 가격도 나오고 그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가 이게 나오죠. 이게 올라가고 있으면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아까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가니까 얘도 지금 살짝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구나. 뭐 제가 여기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파란색이 매수 우위 지수예요. 전체 시장이 과거 10년, 10년 넘게 어떻게 변해왔는지 얘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실제로 18년, 19년에만 투자했어도 대전은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점들이 모였다가 그러니까 상승하기 시작할 때를 찾자 이거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 이랬고 충남, 천안이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투자를 하면 지금 충남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죠. 충북도 이제 보시면 모였다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투자를 하자. 정확한 타이밍을 원하면. 근데 뭐 저는 꼭 그렇진 않아요. 미리 들어가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내 스타일은 그냥 미리 들어갔다가 오르면 마음 편하게 그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법인으로 막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 보고 사인이 오면 이렇게 확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의지수라는 거는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금 거래량 데이터가 있던데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거 가지고도 요즘에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요게 보시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요게 엄청 요즘에 뭐 거래량이 줄었다, 뭐 지난 분기 대비 지금 줄었다, 늘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길게 봐도 길게 막 10년치 데이터를 보면 요게 10년치 데이터를 봤다가 이게 줄은 게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줄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었다가 이게 진짜 반 이상 줄었다. 길게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진짜 분위기가 급감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지난 분기 대비 지금 분기가 줄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하락장으로 전환했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서 숲을 받고 이제 나무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광명시가 좋다. 광명시에 가도 어디 투자하느냐? 분양권 신축, 준신축, 구축,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모여 있는 이 네. 지역들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좋아지고 기회들도 이렇게 많아요. 비교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2019년에 경기도 광명시에 보시면 이때 뭐 재개발 관련된 그 이슈 규제가 나와서 재개발이 엄청 저평가가 됐었어요.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매 한상가 재개발을 제가 매매 한상가로 해본 건데 매매 한상가로 해보면 옆에 구축들, 이 푸른색 구축들보다 재개발이 더 저렴했죠. 그 신축이 제일 녀석들인데 구축 애들보다 더 싸니까 재개발이 19년 1분기에는 저평가 됐었다. 하지만 20년 1분기에는 얘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매매 한상가로 했을 때 1년 뒤에 6억이 넘고 지금 뭐 더 올랐겠죠. 재개발만 투자한 사람이 있고 분양권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아파트만 아파트 갭 투자만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지역마다 그 지역도 시간마다 타이밍마다 저평가된 게 다 다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엑셀로 동일선상에서 이제 비교해보자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가고 다음 달에 가도 저평가된 그 상품군이 다를 수 있어요. 상품군이나 투자처가 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인천을 보면 뭐 이렇게 제가 엑셀로 다 비교를 해요. 수익성 비교를 재개발, 분양권, 재건축, 신축, 뭐 준신축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지금 저평가된 게 분양권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가는데 분양권이 확 올라서 재개발이 더 저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 달에는 구축이 저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지런하게 다 비교를 해봐야 이게 지금 수익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이 지역은 오를 건데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덜 오른 곳을 찾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상승장을 탔는데 대대 상승장이 온 지역에 가는데 이 대대 상승장이 있는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덜 오르고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은 것들 요거를 찾기 위해 이렇게 순환주택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양권 구축 재개발 이렇게 있고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책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재개발 분양권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울에서 당산역 일대도 지금 재건축 많이 되고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도 있고 구축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변화하는 곳을 가서 손으로 실제로 지도도 그려보고 밤에 임장도 가보고 밤에 답사도 가보고 신축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어떻게 신축이 된 대로 한번 가보시고 실제로 발품 팔아보시고 수도권에서도 수원시도 이게 재개발 많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되는 곳 능곡 뉴타운, 고양시, 평촌에도 이렇게 리모델링이 이제 많이 되고 있죠. 분양권 재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저기 성남시도 마찬가지고 성남시도 재개발 많죠. 그다음에 지방도 있어요. 전주도 이런 거 어디서 찾냐? 보셨냐? 시군구청 가시면 재개발 재건축 검색을 해보시면 아니면 정비현황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단계가 사업 추진 단계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어디까지 났는지 보시고 이 지도도 막 그 시청에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올려놓은 거 비교해보시고 실제로 전화도 해보시고 이게 진짜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죠. 똑같이 대전을 가도 변화하는 곳을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긴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 집 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저는 일단은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실거주를 한 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너무 심하고
미국에서도 그걸 허용한다고 할 정도로 되니까 한 채는 있어야 리스크 해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옳은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조금 그나마 저평가된 것을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투자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공할 때까지는 항상 실패를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첫 실패. 투자뿐만 아니라 중간에 실패가 몇 번 있어요. 경험을 쌓으면 점점 수익률이 높아지고 내 경험이 쌓이니까 점점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용기가 있고 경험을 쌓는 그 마인드를 갖고 하시면 연구 분석을 하시고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강의 자료는 이렇게 배포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이 하단에 나오는 이 메일로 요청 주신 분들께는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말씀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